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민주입니다. 5월에 유독 휴일이 많은 이유는 너무 더워지기 전에 이 계절을 조금 더 즐기라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직은 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때 너무 더워지기 전에 나들이 계획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국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아직 가보지 못한 멋진 곳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시대의 첫 번째 소식은요.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한 해미읍성입니다. 600년의 세월을 간직한 해미읍성, 과연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떠나보시죠. 긴 세월 제자리를 지킨 성은 오늘도 꿋꿋이 시간을 품습니다. 서해를 지킨 이들의 땀과 순교자의 안타까운 넋이 서려있는 곳. 600년의 시간을 간직한 해미읍성으로 떠납니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고장 서산시 해미면. 멀리서 봐도 긴 성이 눈에 띄는데요. 마을 중심에 우뚝 솟아있는 해미읍성. 성곽을 따라 걷기 좋은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왜 이렇게 높아요? 이거 돌 아니죠? 이거 세면대 아닌가요? 아니에요. 확실한 돌이에요. 석성이에요. 해미읍성으로서요. 고려 말부터 발호하는 왜구들을 효과적으로 방비하기 위해서 쌓은 성인데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쌓은 성곽 중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성이 이 해미읍성이에요. 높이 5m, 둘레는 1.8km나 됩니다. 무거운 돌을 쌓아 거대한 성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까요? 글씨 아니야? 네, 읽어봐요. 뭐라고 썼나? 모르겠어. 한자를 몰라서 이거 뭐 적혀 있어요? 맑은 청, 내천, 청주예요. 아니 근데 전주는 여기는 왜요? 이 청주라는 것은요. 이 해미읍성을 쌓을 때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는 청주 사람이 와서 쌓았다라고 해서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향후 5년간 책임져요. 5년 안에 무너지면 이 청주의 책임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진짜 뭐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군대 대신 부역으로 쌓았는데 만일에 무너지면 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자기 목이 달려있으니까 확실하게 견고하게 쌓은 거죠. 해미읍성 축조 당시 충청 지역 19곳 주민들이 동원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421년 완공 이후 600년 세월에도 끄떡없는 석성. 아무래도 공사 책임제 효과를 톡톡히 본 것 같죠? 해미읍성의 출입문, 진남문이 열렸습니다. 와. 성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바람도 시원하고 제가 밖에서 벽만 바라보고 되게 좀 딱딱한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럭저럭 넓지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혹시 니나 씨 이순신 장군 알아요? 거북선. 알죠, 당연히 알아요. 영화도 보고 되게 훌륭한 우리나라 한국 나라의 우리나라 맞아요. 그렇죠. 한국에 시집 왔으니까 아주 멋져요. 이순신 장군이 이 해미읍성에서 10개월간 군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미나 씨가 지금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의 기계로 아주 이렇게 멀리 여바라고 보시면 더 멋지겠죠? 왠지 해설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와닿아요. 화포, 천자총통, 신기전. 성 곳곳에선 다양한 조선시대 무기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서해를 지키던 무관들의 용맹함도 느껴지시나요? 300년 된 노거수 앞에 발길이 멈춘 리나.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이 스민 역사의 현장입니다. 근데 왜 호야나무라고 하느냐면 천주교 신자들이 이 나무 동평가지에 상투채나 팔다리가 묶여서 고문을 당했는데 그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이 나무에 매달린 채 죽어요. 그래서 희생을 의미해서 이 나무는 학명은 해화나무인데 여기에서는 호야나무라고 고유명사화돼 있어요. 지금 그냥 이렇게 나무로 보이는데 옛날에 이런 거를 또 이런 역사가 여기 있으니 네, 슬픈 역사를 지닌 나무예요. 19세기 서해 물길을 따라 들어온 천주교는 내포지방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당시 주민 80%가 천주교 신자였으니 억울한 죽음이 많았습니다. 호야나무 뒤편에 있는 옥사. 하루 수백 명의 사람들이 끌려와 고문을 당한 곳이죠. 강상이 여러 번 바뀌어도 아물지 않는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와, 아니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이순신 장군 동상 있죠. 와, 자, 뭐가 활 쏘고 계시죠. 네. 예, 해미읍성에서 국궁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미나 씨도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해도 돼요? 예, 그리고 화살을 쏜다가 아니라 내 화살을 받아준다. 관중이라 그래요. 오, 몰랐었네요. 활쏘기를 하며 심신을 수련했던 이순신 장군. 오늘은 충무공 후예들이 자신만만 활을 잡았습니다. 국궁은 관역해 어디를 맞춰도 똑같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활 쏘는 재미가 큰데요. 그렇다면 유목민의 후예 리나의 실력은 어떨까요? 학교 졸업 이후 오랜만에 활을 잡아봤다는 리나. 그래도 한발 관중이 어디예요? 와, 너무 신기하다. 저도 솔직히 기대를 안 했어요. 워낙 오랜만에 서보니까. 근데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런 체험까지 하니까 잘 왔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한국 역사가 이렇게 느껴보지 않으면 어떻게 느껴봐요. 최고. 충무공의 기백과 순교자의 넋이 서린 곳. 다양한 얼굴로 사람을 맞이하는 해미읍성의 봄이 깊어갑니다. 주말이면 멋진 공연장으로 변신하는 해미읍성. 흥겨운 음악 소리가 높은 성벽을 넘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조선마술사 이경재 선생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마술사가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문을 외치면 놀랍게도 빨간 비단이 계란이 된다. 박수. 빨간 비단이 달걀이 되고 어머! 달걀이 다시 탁구공이 된 거예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그저 신기할 따름. 해미읍성을 찾은 조선 마술사 덕분에 성안은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리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구경하느라 바쁘네요. 마법사십니다. 원래 이 신라 시대 때부터 사실 마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사람들에게 좀 더 즐거움과 신기함을 드리기 위해서 전통 컨셉으로 마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누구나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신나게 박수를 치고 같이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옛날에 조선 시대 때는 이렇게 골목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펼쳤던 전기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역할을 저는 이제 마술로 하면서 정말 어린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웃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해미읍성엔 시끌벅적 장도 섰습니다. 판로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들이 직접 농사지은 작물을 판매하는 해미읍성 장터. 유기농 버섯부터 과일, 직접 짠 참기름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역 농산물이니 믿고 먹을 수 있고요. 가격도 저렴해 주부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장구경은 역시 먹는 재미죠. 맛있어요. 네, 다 맛있다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씹힌감이 좋아요? 저희 버섯이 식감이 좋은 게 최고 또로 쳐주고 그다음에 향이 좋아서 다 좋아하세요. 아니 근데 여기는 자주 나오시나요? 이렇게 장하러? 예. 동절기, 하절기 요럴 때 너무 춥거나 뭐 덥거나 할 때만 빼고 토요일마다 항상 열리고 있어요. 저희 농부들이 이제 농사를 져서 자기가 농사진 거 직접 와서 판매를 하는 거죠. 해미읍성 구경 왔다가 저녁 찬거리 사가는 주부들도 많으신데요. 인심 후한 농부들 덕분에 덤도 듬뿍, 기분도 좋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사과 좀 어때요? 사과가 너무 맛있고 우리 이웃 거라 우리 직거래 하니까 서로 싸고 좋아요. 맛있고 우리나라 농산물 우리가 사야지 누가 사겠어요. 아니 근데 여기는 또 뭐
많이 사시면 하나 또 주잖아요. 아니, 덤도 주고 정이 넘치고 그렇잖아. 하나 더 먹는 것보다도 정을 받아가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리나도 온 김에 장봐가면 되겠네요. 잘 먹을게요. 오, 묵직해 보이는데요? 진짜 무거운데. 근데 이런 곳에서 직접 재배하는 사과를 사다 가니까 무겁더라도 들고 가야죠. 맛있으니까. 내가 먹어야 되니까. 리나 씨, 신토부리 서산 사과 먹고 더 예뻐지는 건가요? 네, 성 안팎이 정말 아름다운 해미읍성으로 다녀왔습니다. 조선시대 생활상과 군사시설을 살펴볼 수 있다는 매력도 있지만요. 주말 저녁이면 또 공연장으로 변신한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해미읍성에서 600년 전의 시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여행을 즐겼다면요. 이번에는 어린 시절 추억을 찾아서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또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한두 개 더 얹어주는 인심이 넘쳐나는 곳, 곡성 옥과장으로 놀러가 보시죠. 나는 지켜나가리라 전통시장을. 가는 날이 장날, 오늘 장날은 곡성 옥과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오늘은 또 얼마나 좋은 물건들 갖고 나오셨을까요? 아유 이쁘다. 누구 물건이 이렇게 좋대요? 큰 할매를 신었다. 여기 시장은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30살부터 수방 파시는 게 몇십 년이 있거든가. 할머니 옛날에 옥과장이 엄청 컸다고 하는데. 겁나게 컸어. 잘 되고 그때에는 사람도 많고 애기들을 모두 대여섯석 낳고 인구들이 많은 게 많이 묻고 그렇게 사람이 옥과장이 니 아까 몰고 나갈 데가 없어서 성 좁아서 질 좁아서. 옥과장 하면 옛날부터 유명했죠. 화순, 담양, 곡성, 순창을 끼고 있는 데라 사방돼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요. 요 통이 좁아서 내가 요 구석에서 팔 때 그때가 장이 잘 됐어. 인수하고 싸움선 인수는 나 판코를 못 보고 여기서 산다고 그러고 싸우고 그러고 내가 좋게 팔면 병으라고 그랬어. 시절은 옛날만 못해도 인심은 그때 그대로라는데요. 좋은 물건 싸게 사는 데는 시장만 한 데도 없죠. 이쁘게 나와야지 못 써. 안 이쁘게 나오면 어쩔 거야.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봐봐요. 이렇게 고구마 순도 이렇게 이쁘게 키워서 고구마 하나에 5,000원씩 팔아요. 토란도 이렇게 키워다 팔고. 토란 예쁘죠? 내가 한번 들어드릴까? 토란 이렇게 키우다가 한 바구리에 5,000원씩 팔아요. 얼마나 많아요. 네, 자식처럼 키워서 싸게 팔아요. 이거를 선수 키우셨다고요? 옥과장 금손이 여기 있었네요. 왜 시퍼도라지라 그래요? 크니까. 얼마나 큰데요? 이만큼. 이만큼. 다른 도라지보다 3배 더 큽니다. 도라지가 그렇게 커요? 예. 애기 팔뚝만 하고요. 이렇게 좋은 물건은 손님들이 먼저 알고 찾아오는 법이죠. 우수 주는 재미로, 우수 받는 재미로 손님이 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후하게 드립니다. 많이 드렸죠? 아따 서운하면 다 네 불렁 더 드렸어요. 예. 아유 뭘 그렇게 자꾸 퍼주신대요. 이렇게 장사하다가는 남는 것도 없겠네. 시골이면 풍성하잖아요. 그리고 인심이 좋잖아요. 그런 게 좋아요. 잡숴보세요. 드셔보세요. 한 주먹 더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큰 거. 이왕이면 큰 걸로. 여기도 덤 추가요. 그러다 보니 가는 데마다 우수 없는 데가 없네요. 인심 좋은 동네라 그런지 먹거리도 푸짐한 옥과장. 그 중에서도 제일 맛좋기로 소문난 게 바로 사과라면서요? 왜 유명해요, 사과가? 사과가
당도가 엄청 높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태양이 좋아요. 황토흙이라. 자, 그런 이런 거. 아, 저 먹으라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거 싫은 거. 아, 또 엄청 타네요. 사과 엄청 맛있다니까요. 엄청 맛있어, 진짜. 소질이 좋아가지고 사과가 달고 싱싱하고 싸긋싸긋하고 맛있어요. 내가 맛있다고 하면 근데 먹는 잡숴본 양반들 맛있다고. 그러면요, 맛있는 건 또 나눠 먹어야 맛이죠. 아버님, 진짜 달죠? 또 맛이 좋아. 그러면 개수가 몇 개 안 돼. 7개 넣어서 노인정에 갖고 간다면서. 아이고, 어째 파는 사람이 더 못 줘서 애가 타네요. 옥과장 인심 하나는 알아줘야겠네요. 이번엔 또 어디를 가볼까나. 아이고, 지금은 보기도 귀한 의상실이 다 남아있네요. 우리 어머니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여기 오세요. 78년부터 했어요. 에? 그럼 올해로 딱 40년째네요. 어쩐지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 것 같더라니. 옛날에는 의상실에서 이런 옷감으로 옷 한 벌 맞춰 입고 나가면 멋쟁이 소리 좀 들었더랬죠. 그때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때는 다 맞춰 입은 시대라. 아, 기성복이 없고 그때 네, 다 맞춰서 그렇죠. 입었구나. 그때는 다 놀러 가면 지금 엄청 바쁠 때 옛날 같으면 그전에는 다 맞춰서 입고 놀러를 갔거든. 세상이 참 많이도 변했죠. 이제 나들이 옷 맞추러 오는 사람 대신 수선 손님들만 가끔 찾는다는데요. 40년 옷 만들던 솜씨로 수선도 아주 깔끔하게 잘한답니다. 그런 게가 더 좋은 것이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시겠네. 추억이 그래서 여기를 못 떠나죠. 그 추억에 묻혀서 묶여갖고 추억이 묶여갖고 여기를 못 떠나요. 여기서 우리 애들 다 키우고 지금은 다 독립해서 나갔고 우리 인생이 다 여가 묻혀있죠. 청춘이고 인생이고. 아이고, 반갑다. 옥과장에 오니까 대장간을 다 만나네요. 뭐 사러 오셨어? 서치라니. 어디 줘보죠. 네, 한 번 사면은 몇 년을 쓰실 건데 직접 들어봐야죠. 손에 딱 감기는 것이 주인 만났네요. 직접 만든 쇠사랑 하나에 단돈 10,000원. 손님 많은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군인한테 제일 중요한 게 총이라면 농사꾼한테는 이 장비 아니겠습니까? 뭐 사러 오셨어요? 농사꾼이 농기계 사러 오지 뭐 사러 오겠어. 에? 우리 같은 농사꾼이 믿고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래 쓰고. 오래 쓰는 농기구의 비결, 바로 이 손맛에 있습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이 손맛. 옥과장 유일한 대장장이 최춘식 아버님의 솜씨입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내가 이것을 학교 갔다 와서 만들어보고 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평생을 이걸 직업을 삼고 한 거예요. 참 내 한평생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새꺼터리만 가지고 64년 한 사람은 누구 있을라가 몰라. 없을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없어. 그러면요, 이렇게나 고된 일을 평생을 해오셨는데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아내분도 평생을 이렇게 내조해 주셨겠죠. 일하신 모습 보면 멋있지 않으세요? 아, 뭐 아이, 시커먼 일인데 뭐가 멋있어. 멋은 없지. 시커먼이라고. 하여튼 앞으로 많이 할 수는 없지만은 그동안이라도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건강 생각도 하셔야 할 텐데 헛걸음할 손님들 생각에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신답니다. 그 이렇게 찾아와서 거시가신 분들 첫째는 쓰다가 고장 나가지고 못 쓰는 사람들, 그 손봐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가 시골장에 여기에도 꼭 와. 대장간 일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나 건강하면 항상 하고 싶지. 건강만 오면은 항상 계속 하고 싶지. 근데 많이 못 올 것 같아. 내가 그 시간에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80살까지만 80살까지는 해야 쓰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몸이 그렇게 허락하면은 80까지는 해야지. 찾아가는 그 길. 나 힘들고 맘 지칠 때면 가끔 시장을 둘러보죠. 많은 사람들과 큰 소리들로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곳. 두부 한 모와 술 한 사발에 마냥 행복한 아저씨와 한 줌 가득히 준 콩나물에 실갱이 하는 아줌마들. 세상의 모든 게 네, 이번에는 조금 가까운 대구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국 팔도 한약재 상인들의 거점이었던 곳, 한의학 박물관부터 약재 소매상까지 한방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양령시인데요. 3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양령시가 조금씩 젊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전에 양령시가 어떤 곳인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양령시 탐방하러 함께 떠나보시죠. 따뜻한 바람이 솔솔 봄 기운 만연한 5월의 어느 날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여기 홀로 힘없어 보이는 사람 발견. 바로 채영 리포터. 힘들어. 왜 이렇게 나른하고 피곤하고 잠이 오지? 나오는 건 하품에 내려오는 건 다크서클. 아니 기운 좀 내봐요. 이렇게 기운 없을 때 보약 한 제 탁 지어 먹으면 힘 좀 날 것 같은데. 그러면 보약을 지어 먹으면 되죠. 아니 보약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지어 먹죠. 오늘 아이템이 한방에 관련된 거거든요. 진짜요? 어디? 채영 리포터의 무거운 눈을 확 뜨이게 할 오늘의 행선지. 이곳을 빼놓고 한방을 논하지 말라. 대한민국 한약재 1번지, 가장 오래된 약재 시장인 대구 양령시. 그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아봤다. 대구 양령시 탐방고 꼭 탐험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영 리포터가 찾아간 곳은 대구 중구에 위치한 양령시. 한의학과 관련된 170여 개의 상점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제 기운을 되살리기 위해 이곳 대구 양령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왕 온 김에 저 채영이가 이 양령시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하나를 알려면 그 뿌리부터 알아라. 그래서 오늘 양령시의 뿌리, 양령시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양령시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 양령시 한의학 박물관. 우리나라 한방의 역사는 물론 대구 양령시의 유래와 전해오는 한의학 문화까지 알 수 있는 곳이라는데. 이야, 한약 냄새가 가득하네. 그런데 이 양령시의 역사 누가 좀 알려주실 분 없을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양령시의 역사를 알려줄 김정숙 해설사.
해설사시구나. 그러면 양령시의 역사 잘 아시겠네요? 예.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구 양령시는 1658년 조선 효종 임금 때 대구 읍성한 객사뜰에 처음 개시되었습니다. 그때는 전국 팔도 한약재 매매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만주, 러시아에서도 대구 양령시를 찾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 조선시대 때부터 쭉 이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 맞나요? 아닙니다. 대구 읍성이 흘리고 나서 1908년 읍성 남문이 있던 자리 남성로로 이전해서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양령시는 일제강점기 시절 계속된 탄압으로 1941년 폐쇄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양령시의 부활을 추진하며 제1회 한방축제가 열린 이래로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배 아무도 없느냐? 쌤! 저 여기 있습니다. 약을 좀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약이요? 혹시 제 전문의 실전 대보탕이요? 그래. 한 달치 지으면 되나요? 돈 제대로 벌겠는데? 선생님, 이 양령시에서 가장 유명한 명의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어요. 우리 이 좀 봐요. 우리 자기 허니 이거 얼굴이 자꾸 말라가고 몸도 봐요. 지금 제가 더 커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몸도 잘 안 움직이고 마네킹처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선생님? 좀 잡아봐요. 쌤도 좀 움직이고 말을 해. 이런 일도 있지 않았을까? 믿거나 말거나. 한의학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체험도 가능한데, 한방 조격으로 몸을 풀기도 하고 사상체질과 몸의 혈자리 등 한방 지식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 문화까지 즐길 수 있다니, 그 누가 이곳을 마다할 수 있을까? 네, 양령시 한의학박물관을 둘러봤는데요. 이 양령시의 역사도 알아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한방에 대해서 한 방에 알아보는 건 여기밖에 없죠? 현재 양령시가 있기까지 크고 작은 고난을 이겨내며 지금도 한약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 양령시. 여전히 거리 절반 이상이 한의학 관련 점포들로 채워져 그 명맥을 잇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44년 동안 한 자리만 지키며 한약을 제조하고 있는 한약방을 찾아가 봤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이곳에서 네. 44년 동안 터줏대감으로 계셨다고 했는데 너무 영광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한의원은 종종 가봤는데요. 한약방은 제가 처음 와봤거든요. 예.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한의원은 이제 처방을 내고 네. 진단을 하고, 우리는 손님이 약을 지어달라면 지어주고 약을 팔고 하는데, 현대적인 얘기하면 병원이 있으면 약국이 있잖아요. 네네. 한의원이 있으면 한약방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몸의 체질과 증상을 판단해 그에 맞는 약재를 조합해주는 한약방. 신전희 원장님은 약재와 약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끝에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오늘날의 향약 집성방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면 이 책만 보면은 어느 정도 약초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이게 사계절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 이렇게 생긴 것이 약이구나 알 수가 있도록 만든 거죠. 아우,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이제 약초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제가 이제 약재 좀 사러 갔다 올게요. 가볼까요? 약재를 구하기 위해 직접 양령시로 나온 채영 리포터. 손님 뭐 찾으세요? 사장님. 예. 혹시 고절초 있나요? 예, 있습니다. 고절초는 여 안에 많이 있으니까 여 안에 와서 구경하세요. 혹시 다른 곳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기는 도매 소매하는 곳이니까 가격도 사고 참 좋아요. 들어보세요. 그럼 한번 들어가 봐요, 사장님. 예. 이곳은 한약재를 전문으로 파는 약업사. 시대가 변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약재를 구매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현재 양령시에는 도소매로 약재를 파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사장님, 고기자 있어요. 요즘은 얼마예요? 예, 23,000원요. 국산이에요? 예, 국산입니다. 이게 비만에 이런데 이제 뱃살 들어가고 이런 거.
원장님, 방금 전에도 손님이 약재를 사가시던데 이렇게 손님들이 좀 자주 오는 편인가요? 예, 자주 옵니다. 요즘은 일반 소비자들이 인터넷이나 책이나 보시고 자기가 꼭 필요한 약재를 많이 사러 옵니다. 집에서 호크에 딸겨 먹기도 하고 보리차식으로 연하게 딸겨 드시기도 한답니다. 한약재를 약으로만 먹었던 과거와는 달리 식품이나 차로 가볍게 먹게 된 지금. 시민들이 구매하기에 쉽고 편리하게 가공 포장돼 나오는 약재들. 양영시 또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다. 역사와 변화가 공존하는 양영시 안에서도 가장 트렌디하고 젊은 곳이 있다. 바로 청춘들이 만드는 공간, 양영 청춘 살롱.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양영시 쭉 둘러보고 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이곳은 좀 뭔가 세련된 게 카페 같기도 하고 되게 약방 같기도 하고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양영시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려서 쉴 수 있는 쉼터고요. 그리고 한방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영시에서 개발한 다양한 상품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다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네. 양영시 찾으시는 분 누구나 오셔가지고 편하게 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한방차도 무료로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한방차요? 네. 저도 마셔도 돼요? 예, 드시면 됩니다. 이곳은 한약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친구들이 한약이나 약재를 가까이 접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 한방차를 마실 수 있는 것은 물론 스마트 프로그램을 도입해 QR코드를 이용하면 한약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전자기기를 통해서는 색다르게 양영시를 즐길 수 있다. 이거 큰 태블릿 PC 같기도 하고 이거 광고판 이건 뭔가요? 이거는 그 대구 양현시의 점포와 약재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장 안내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약재를 사고 싶어도 이게 제가 체질을 모르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체질 감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질 감별. 쉽게 클릭 몇 번으로 자신의 체질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체질에 좋은 약재와 음식을 알려주고 약재를 살 수 있는 점포까지 한 번에 알려준다니 똑똑하다 똑똑해. 또한 양영시 2세들이 만들고 있는 한방 재료를 이용한 이색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공간이라 할 수 있다. 360년의 한방 역사가 깃들어 있는 대구 양영시. 그곳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갈 미래를 함께 보고 느꼈던 시간. 지금까지 지켜왔던 시간만큼 더 긴 시간을 이어가기 위해 양영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네, 양영시 골목 입구에 들어서면 한약재 냄새가 은은하게 퍼질 것만 같은데요. 양영시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 생긴 청춘살롱도 참 눈길을 끌었는데요.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의 한방 문화를 계속해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라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봄철 액티비티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영암 F1 국제 자동차 경기장에서는 카트레이싱을 즐길 수가 있고요. 강진 가우도에서는 짚라인을, 그리고 진도에서는 승마를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나는 액티비티 즐기러 함께 떠나보시죠. 더 신나게, 더 즐겁게 봄을 즐기고 싶은 이들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질주 본능을 깨우는 신나는 카트부터 바다 위를 가르는 집 트랙. 그리고 동물과 하나 되는 스포츠 승마까지. 멀리 갈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온몸으로 즐기는 액티비티 삼총사. 지금 만나볼까요? 액티비티 하면 스피드, 스피드 하면 이곳 영암 F1 국제 자동차 경기장입니다. 자동차 경주라고 하면 왠지 위험하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이곳은 정말 안전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카트 체험장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무 두근두근 떨리는데요. 저와 함께 즐기러 가보시죠. 전국시대가 제안하는 액티비티 삼총사.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카트.
카트는 운전대와 페달만으로 조작이 가능한 소형 경주용차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여기 혹시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자, 이번에 시험도 끝났고 또 평소에 모터스포츠 너무 좋아해가지고 알아봤는데 모코엔 탈 곳이 없어가지고 이쪽까지 오게 됐어요. 아, 그럼 여기 처음 오신 거예요? 예. 아, 그러면 혹시 이거 여기에서 말고 또 다른 곳에서 즐겨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다른 곳에서 그 제주도 여행 갈 때 한번 타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또 타러 오게 됐어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질주 본능을 깨워주는 카트.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능숙하게 코너를 빠져나가는 동호인 발견. 이들이 말하는 카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와, 진짜 코너 도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카트의 매력은 바람을 쐬면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을 가르며 스피드를 즐기는 모터스포츠. 카트 완전 정복을 위해 정혜인 리포터가 직접 나섰습니다. 일단 안전 장비부터 착용하고요. 오, 저는 준비 끝났습니다. 고고! 갈까요? 네! 안전 수치까지 완전히 숙지한 뒤 우렁찬 굉음과 함께 드디어 출발! 긴장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카트 마니아들 사이에서 숨겨왔던 질주 본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정혜인 리포터. 길이 1600m, 국제 카트 경기가 열리는 영암 카트 경주장에 완벽하게 적응 완료. 전국시대 공식 베스트 드라이버로 임명합니다.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의 카트장입니다. 저희 카트장에서는 레저 카트, 스포츠 카트, 레이싱 카트를 운영 중에 있고요. 일반 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거는 레저 카트, 스포츠 카트가 있겠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신나는 스포츠를 즐기고 싶다면 스릴 만점, 스피드 만점, 카트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신나는 액티비티 그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집트랙. 집트랙이 들어서면서 이젠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강진 가우도. 오늘도 집트랙을 보고 즐기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동했네요. 씩 날아간 게. 왜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진짜요? 타고 싶어. 어떠셨어요, 이런 거? 아주 좋았어요. 네, 어머님도 같이 하신 거예요? 네, 같이 했어요. 같이 타셨어요? 예, 예. 다른 분들은 안 타시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처음엔 좀 겁이 많이 났는데 남편이 괜찮다고 같이 타자고 막 그래서 탔어요. 재밌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조금 무서웠어요. 아싸, 이거 진짜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전국 최장 1000m 길이의 가우도 집트랙. 하늘을 나는 그 짜릿한 기분을 만끽하려면 이 출렁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지금 집트랙을 타려고 여기 청자 모양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힘듭니다. 빨리 올라가 볼게요. 가우도 출렁다리 건너고 산길을 오르고 올라 우리의 리포터 드디어 청자타워에 입성. 어머머, 다들 소문 듣고 오셨나 봐요. 어떠세요? 안 무서울까요? 좀 무섭긴 하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하니까 즐거울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혜인 리포터 벌써 긴장한 거 아니죠?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너무 무서워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힘차게 파이팅도 외쳤건만 다들 출발하자마자 전방에 비명소리 발사! 그래도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탁 트인 바다 위를 나는 기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은데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너무 질러서 지금 목까지 아프긴 한데 그래도 너무너무 짜릿하고요. 도착하니까 이렇게 예쁜 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저 이거 득템했어요. 심장이 쫄깃쫄깃 짜릿짜릿. 너무 빠르고 너무 역동적인 액티비티에 혹시 다리가 풀리신다면 이번 코스가 제격입니다. 봄철에 강력 추천하는 액티비티 그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승마.
지금 우리 친구가 여기서 말 타고 돌아다니는 거 봤거든요? 네. 우리 친구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중. 네. 5학년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꽤 잘 타던데. 네. 말 탄 지 좀 오래됐나 봐요? 네. 3년 정도 됐어요. 아,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 네. 여기에서 그럼 매일매일 자주 오는 뭐 어떤 건가요? 선수인가요? 네, 일단 선수고 주말마다 오는데 토요일, 일요일씩 매일 와요. 스포츠 중에서 유일하게 동물과 호흡하는 종목인 승마.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은 물론 스트레스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게 승마의 매력인데요. 덕분에 요즘 힐링 레저 스포츠로 승마가 떠오르고 있답니다. 동물과 함께하는 스포츠는 승마예요. 승마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과 서로 교감을 이루면서 하게 되면 위험하지도 않고 아주 굉장히 즐겁게 이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리 올리시고 이렇게요? 네. 간단한 기본 동작만 알면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승마. 혜인 리포터도 도전에 나섰는데요. 그래서 평범대요. 네. 일본에 약 한 100. 처음이라 어째 어설퍼 보이더니 네. 금세 적응이 된 걸까요? 속도를 내서 달려보는데요. 우와, 진짜 빠르네요, 이게. 말과의 교감에 성공한 건지 승마에 도전한 지 10분 만에 이젠 두 손을 놓고 타는 정혜인 리포터. 오, 제법인데요. 자꾸 말을 쳐다보게 되는데요. 활력은 올리고 스트레스는 날리고 상쾌한 기분까지 얻을 수 있는 승마. 요거 매력 덩어리네요. 말과 교감할 수 있는 진도 승마장도 놀러오세요. 추천드립니다. 다들 하는 꽃놀이는 식상하다. 더 신나게 봄을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액티비티 삼총사.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어 더 좋은 액티비티 3종 세트. 이번 주말엔 더 짜릿하고 더 활기 넘치게 봄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최근 지역에 숨겨진 여행지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스탬프 투어가 각광을 받고 있죠. 투어 지도를 따라서 몰랐던 여행지를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스탬프 찍는 재미는 덤이고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선물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도 스탬프 투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여행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수려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청풍호반의 도시 제천에 나와 있습니다. 와, 제천하면요 사실 그 즐길거리, 볼거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것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 가나요? 일단 아무데나 막 가지 마시고 예. 이것부터 좀 받으시죠. 오, 이게 뭐예요? 그 스탬프북인데요. 예. 네, 제천 여행할 때 그 스탬프를 오늘 많이 받는 게 미션입니다. 와, 진짜 스탬프 받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각 장소마다 저희가 수수께끼를 준비해놨습니다. 수수께끼요? 네. 단순한 여행은 가라! 오늘은 제천 스탬프 투어! 5군데를 이상 찍어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이 마일리지 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봄철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볼거리 많고 즐길거리 많은 제천에서 스탬프 투어 함께합니다. 청풍 명월의 고장 제천. 청풍 호반을 배경으로 다양한 관광 명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이 청풍문화재 단지는 예. 청풍 땡땡 지역의 문화유적을 복원한 문화단지입니다. 네. 이곳에는 땡땡 역사관도 있는데요. 예. 그 땡땡은 뭘까요? 네. 그걸 맞춰야지 찍을 수 있다고요? 네. 아, 그럼 들어가 봐야겠네요. 네, 들어가면 여기 안내해 주실 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예, 그분을 찾아서 정답을 맞춰오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건 없네요. 퀴즈를 맞추려면 이곳을 알아야 한다. 청풍 문화재 단지 안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줄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이곳에 와서 뭔가 그 퀴즈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전혀 아는 게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떤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청풍문화재 단지는요,
1983년부터 1985년 3년에 걸쳐서 충주 다목적댐이 건설되면서 그 물에 잠길 문화재들을 다 이곳에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문화재들은 다 이사온 문화재입니다. 와, 그렇다면요. 이사온 문화재니까 집까지 다 여기로 다 왔다는 건가요? 그럼요. 대박. 충주댐 건설로 수몰되기 이전에 청풍 지역 문화재들이 고스란히 이곳으로 옮겨진 건데요.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청풍 지역의 고가 등 다양한 유물들이 이곳에 잘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나름의 역직을 가진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살았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양반가는 아니지만 골고루 그 한옥의 건축 양식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그런 집입니다. 이곳엔 청풍 지역 고가뿐 아니라 다양한 보물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유물로 한병루가 있었습니다. 한병루는 청풍호와 월악산의 기운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에 세워진 2층 누각입니다. 이 누각은 약 한 700년 정도 됐어요. 그게 고려 충수강 때 지어진 건물인데 이곳 출신인 청공스님이라는 분이 충수강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청풍현이었던 것이 군으로 승격되면서 기념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보물 528호입니다. 한병루에서 내려다본 제천의 자연 풍경, 한 폭의 그림 같더라고요. 정말 멋졌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안은 말 그대로 산책하기 참 좋은 곳. 봄빛 싱그러운 자연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답 원하시죠? 네,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스몰이 아닌 수몰입니다. 동네. 그럼 저 스탬프 찍으러 갑니다. 가볍게 퀴즈를 맞추고 기분 좋게 스탬프 찍는 데 성공. 또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뭐예요? 작품이네? 예, 이 작품에 재료를 맞추십니다. 재료요? 아니 뭐 작품을 물감으로 만들었겠죠. 아까 제가 학습 효과를 했잖아요. 들어가 보면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가시죠. 오, 멋있는데요? 이곳은 제천 김종명 갤러리. 김종명 작가는 리프 아트를 개척한 작가라는데요. 이곳 역시 스탬프 투어를 찍을 수 있는 제천의 관광 명소라네요.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스탬프 투어를 하고 있는데 이 작품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왔거든요. 그래요? 예. 좀 알려드릴게요. 이 재료로 만든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나뭇잎이죠. 나뭇잎이요? 예, 나뭇잎에다가 이제 작품을 만든 거예요. 실제 나뭇잎으로 만든 김종명 작가는 나뭇잎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가인데요. 나뭇잎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리프 아트를 개척했죠. 갤러리 오면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도 몇 가지 운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나뭇잎에 자기가 만든 작품을 액자에 넣어서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김정명 작가의 도움을 받아 리프 아트에 도전해봤습니다. 나뭇잎을 종이에 대고 오려낸 후 작업용 칼을 이용해 신중하게 나뭇잎에 생명을 불어넣어 봅니다. 됐다. 이야, 여러분 완성을 했습니다. 작가님, 이 정도면은 제가 그 스탬프 투어에서 그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넉넉히 잘하셔서 아주. 그쵸. 여러분, 미션 완수! 국내 최초 나뭇잎 예술가 김종명 작가. 나뭇잎에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그의 멋진 예술 작품도 감상하고 이곳에서 스탬프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제천의 상징. 이번에 스탬프 투어로 온 곳은요, 바로 박달재입니다. 후후. 여기에도 수수께끼 있죠? 네, 그럼요. 여기 박달재는 박달 도령과 뒤에 보시면 이 동상의 주인공 이 낭자와의 러브 스토리가 유명한데요. 이 동상의 주인공의 이름은 뭘까요? 박달 도령. 정답! 나무 낭자. 박달나무. 땡. 박달 귀신 낭자. 땡. 그러면 들어갈게요, 알았어. 이 낭자의 이름은 금복낭자랍니다. 박달재는 박달도령과 금복낭자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전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최근 사랑의 테마 관광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달재에는 박달도령과 금복낭자를 다양하게 조각해 놓은 목각공원도 있었는데요. 한 스님이 조성했다고 합니다. 이 스님이 바로 목각공원을 조성한 성각스님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작품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요, 박달재에 왔는데 또각 이 소리를 듣고 온 거거든요. 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달마 조각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게 딱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더 자세하게 이렇게 또 작품이 전시된 것도 있나요? 예, 여기 앞에 목구람하고 오백난이라고 저렇게 써져 있죠. 그곳에 가면은 천년된 느티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통해서 불기화시킨 게 있습니다. 지금은 달마 조각에 정성을 쏟고 있는 성각스님은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목구람과 오백나 한 상을 조각했는데요. 목구람은 천년된 느티나무 고사목 안에 굴을 파고 그 안에 아미타불을 조각한 작품입니다. 저도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나무 안에 부처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나무 안에 이런 작품이 있는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공동이라 할까 안을 봤어요. 봐서 한 사람만 들어가는 이 법당화를 하기 위해서 1년을 안을 파서 그 나무 안에다가 이 부처님을 조각을 시켰습니다. 목구람 옆에 오백난전이라는 작품도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쪼개진 나무 안에 삼존불과 부처님의 500제자를 조각한 작품으로 하나하나 직접 조각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만든 이의 정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전혀 이거는 기계를 댈 수도 없고 3년 6개월이라고 하니까 이 조각을 하나의 수행의 방편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스탬프 투어는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요, 제천 스탬프 투어를 하면서 3군데로 완료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아직도 못 가본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도장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속에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요, 제천 스탬프 투어 많이 놀러오세요. 제천 스탬프 투어 정말 재밌습니다. 발길 닿는 곳 어디라도 수려한 자연과 즐길 거리가 가득한 제천에서 스탬프도 찍고 제천도 알고 청풍명월의 봄을 만끽하세요. 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제천 스탬프 투어를 만나봤습니다. 제천에서는 스탬프 투어의 보상으로 마일리지 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탬프 5개 5,000원, 10개 10,000원을 시내 가맹점에서 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천 여행 가시는 분들은 스탬프 투어지도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대통령기 전국 노인 게이트볼 대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전국대회인데요.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으로 사랑받고 있는 게이트볼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로 갑니다. 여러 가지 건강에 좋아요. 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 모든 구기 종목 중에서 최고 어려운 게 게이트볼. 그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친해 관계에도 좀 좋은 것 같고.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든다. 게이트볼의 매력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여수에서 열린 한 게이트볼 대회장. 코트 길을 내려주세요. 우리나라엔 1980년도에 들어와 현재 100만 명 정도가 즐기는 생활체육 게이트볼.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운동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의 스포츠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력은 그냥 나왔습니다. 격렬한 움직임이나 큰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께 딱 맞는 스포츠 게이트볼. 치매도 안 오고 굉장히 몸에 허리도 안 아프고 여러 가지 건강에 좋아요. 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 게이트볼의 매력은 타격에 있는데요. 선수들의 체형과 경기 흐름에 따라 타격법도 제각각. 어머, 주장님, 오늘 팀 경기력 어떠세요? 세종시 주장인데 이겨야죠. 유럽의 크로케라는 경기에서 힌트를 얻어 어린이들의 야외 공놀이로 시작된 게이트볼. 7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최고야! 한 10m 정도 되는 구간을 3게이트 통과하려고 하는 구간을 맞췄기 때문에 아주 잘한 거예요. 9번!
봄에 우럼니 포스 보소. 어찌요? 멋지지라이. 취미로 시작했다가 흥미를 붙여 국제 심판 자격증까지 취득한 실력파 심판입니다. 국제면 자격증까지 다 따가지고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양 팀에 이렇다면 승패 관련 없이 절대 정당하게 경기를 심판을 봅니다. 이치로 빨리 정리해 주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홀수는 붉은색, 짝수는 흰색 공으로 대결하는 게이트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데 살짝 배워볼까요? 자세를 딱 이렇게 공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목적기를 향해서 이렇게 탕 칩니다. 그러면은 케이트에 들어가고 공도 맞출 수 있고 신중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 사이드로 섰어요. 사이드로 섰기 때문에 자세도 사이드로 서야 돼요. 이거. 사이드로 서야. 자, 배운 대로 대차게 도전 들어갑니다. 아따, 이것이 아닌데 오늘만 안 되는 거지라잉. 폼만 가지시면 꼭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되면 아웃된 겁니다. 저거는 죽었어요. 이것은 타치 통과. 8번에 맞고 타치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9번 타구는 2번 칠 수 있는 여건을 얻었습니다. 지금 3코트 통과하면은 이제 1점, 2점, 3점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폴이라 그럽니다. 이제 폴 하면은 이렇게 맞춥니다. 자, 그러면 공 하나가 5점을 얻는 거예요. 여수 어쩐 화이팅! 드디어 실전에 들어가는데요. 홈그라운드 경기인 만큼 윗집, 아랫집, 옆집, 대각선 옆에 동네 전방 주인 아저씨까지 모두 나와서 한마음으로 응원을 합니다.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모두가 즐거운 게이트볼. 노인들은 더군다나 운동이 좋고 또 서로 그 지역민들까지 서로 만나면은 또 친목이 도모가 되고 또 서로 정보 교환도 되고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5명씩 두 팀이 순서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치고 또 치면서 30분간 경기하는 게이트볼.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팀워크도 중요하고 작전도 중요하고 빠른 두뇌 회전도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아져요. 작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치매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걸 했습니다. 1게이트, 2게이트, 3게이트를 통과해서 중앙의 골폴까지 통과하면 최고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와, 아버님 실력 상당하시네요. 공을 잘 대줬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경기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긴장감도 동반 상승.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집중에 또 집중하며 경기에 임하는데요. 오늘의 경기 결과는 여수팀의 승리! 모든 것이 실력 발휘 다 잘해갖고 이겼어요. 저거 부르면은 골프와 당구를 혼합해서 만든 게이트볼은 팀원끼리 얼마만큼 지혜를 모으고 협동심을 발휘하느냐가 승패가 갈리는 경기인데요. 때문에 게이트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협동심과 지혜입니다. 거기에 우리 어머님처럼 겸손한 마음가짐도 함께하면 좋겠죠? 아유, 어쩌다 한 번 되는 거죠. 제가 실력 있어서 잘한 건 아니에요. 이게 운치 삼리라 그러거든요. 기술은 다 똑같은데요. 그날 공 굴러가는 데 따라서요. 잘 되고 안 되고예요. 아니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우리 선수들 손목에 찬 그 폼나는 건 뭐예요? 시계인데요. 1게트 통과하면 여기 일자 누르고 2게트 통과하면 또 여기 또 누르고 또 3게트 통과하면 또 누르면 여기 3점이 나와요. 그래갖고 저 가운데 골프를 맞추면 딱 5점이 나와요. 치고 또 치고 마무님이 태릉 선촌에 가 있는데 오늘따라 경기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선수 승부욕 불타오르는데요. 맞춰라 이긴다. 하나만 맞추면 이긴다. 미치겠구만. 할 수 있는데 지고 있어요. 결과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함께 만나고 어울리면서 즐기면 되는 거죠 뭐. 오늘 하루 게이트볼로 몸 건강, 마음 건강 든든히 챙기셨죠?
처음 해본 사람도 금세 익힐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이트볼. 남녀노소 함께해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경기니까요. 되도록 젊은 분들이 많이 동참해서 게이트볼 발전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친 김에 가까운 게이트볼 클럽 찾아가서 체계적으로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취미로 시작해서 국제심판 자격증까지 딴 어르신들도 계시네요. 정말 멋집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만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가 있고 또 작은 성취감도 얻을 수 있는 멋진 생활체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전국시대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